한국 실기 152번 김지민 씨의 그곳. 시를 읽기 전에 우선 고백해야 될 일이 이게 행동자의 중요한 시인데 그곳 그 장소라는 뜻인데 어, 약간 오해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게 남자가 설명하기 좀 어려운 건데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시라서 그런 거에 무관하게 했는데 설명이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나는 그곳이 있다. 누군가 내게 그렇게 일러주었고 거울로도 보았고 나의 그곳에 다녀온 뒤 그곳이 썩 나쁘지 않았다고 말하는 누군가도 있다. 누군가 그것을 통과해야만 이곳에 도착하게 되지만 그곳을 아는 것과 그곳을 갖는 것은 달라서 그곳에 다녀오는 것과 어딜 가나 그곳이 따라오는 것은 달라서 그 의문스러운 모양을 오래오래 들여다보게 된다. 그것은 어린 날의 평상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내 몰래 훔쳐먹는 과유구의 맛과 메맞는 밤을 알게 하고 차례를 기다리는 마음과 벽에 붙어 걷는 시간을 알게 하고 날붙이를 지니고 쏘다니는 밤거리와 매 순간 다리 사이로 감겨드는 거미줄의 감각을 알게 한다. 그것으로 인해 나는 내가 되어가는 만큼 내가 아니게 되고 그곳으로 들어간 누군가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 많은 것들을 사라지게 하고도 그것은 만족을 모른다. 그것은 나를 여러 번 밀어 넘어뜨렸다가 도로 일으켜 세우고 나를 먼 곳으로 데려갔다가 데리고 돌아오고 내게 너른 들판을 몰고 왔다가 단번에 거두어 간다. 그것은 언제나 하나를 주고 하나를 감추어서 나는 자꾸 어리둥절한 열 가락을 펼쳐보게 된다. 그것은 제 검은 속내를 감추며 굳게 닫혀 있다. 나는 애써 그것을 잊으려 하지만 있는 것만으로는 그것이 사라지지 않아서 나의 애처로운 시도를 따돌리며 그것은 있다. 그것을 잃어버리기 위해 정처 없이 걸어도 그것이 남는다. 다 써버리기 위해 써버려도 그것은 바닥나지 않고 그곳에 나를 먹이면 나는 돌아오지 않는다. 사회 인터뷰에서 그곳의 시편 그곳은 시인에게 어떤 것인지 산문적으로 들려주면 좋겠다 그래서 대답을 보고 깜짝 살짝 놀랐어요. 그것은 나의 성기이자 내가 자각한 나의 여성을 의미한다. 여성이라는 성적 정체성은 생물학적 본성에 기초하는 것인 동시에 여기서 중요한 말이 사회적, 역사적으로 구성된 것이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긴 해요. 이거 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여성이 된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모른 채 여성으로 자라났고 되게 중요한 지적입니다. 사회 심리적,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크고 작은 혼돈과 상실을 겪었다. 어, 여성으로 살아가는 일이 내가 어디를 가나 의문스러운 모양으로 나를 따라오는 무엇을 견디는 일이기도 했다. 이게 지금 여성 페미니즘의 가장 큰 주제죠. 응? 이제 가장 큰 주제예요. 여성이라는 정체성에 관한 문제죠. 내가 내 안에 난 작은 방처럼 나와 불가물의 관계를 맺으면서도 나와 충돌했고, 때로 나는 그 안에서 무엇이 튀어나올지 몰라 두려워하곤 했다. 그럼에도 나의 여성이 나를 일으켜 세우고 너른 들판을 안겨준 순간도 있었다. 내 안에 끝없이 의문으로 남아있는 나의 여성에 대한 자전적 고찰로 읽어주면 좋겠다. 이 구절이요, 굉장히 중요한, 이게 여성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이 질문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시를 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김수영을 생각했어요. 김수영의 시의 출발점이, 이거보다 앞선 시가 한 편 있긴 하지만, 공자의 생활란이라고 생각해요. 공자의 생활란을 읽어보면, 그만큼 중요한 시라고 생각해요. 여성으로서. 그래서 남성이지만 해석하는 데까지 해석을 하겠습니다. 꽃이 열매의 상부에 피었을 때 너는 줄넘기 장난을 한다. 나는 발산한 형상을 구하였으나 그것은 작전 같은 것이기에 어려웠다. 국수, 이태리어로는 마카론이라고 먹기 쉬운 것은 나의 반란성일까. 이게 지금 아주 옛날에 쓰여진 시라서 마카로니 국수를 우리가 국수 아니고 마카로니를 먹는 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이상한 거를 나는 먹기 쉬웠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첫 번째 시라서 최초의 시라서 좀 약간 그 생경한 면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선언을 해요. 동무여 이제 나는 바로 보마.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물과 사물의 생리와 사물의 수량과 한도와 사물의 우매와 사물의 명석성을 그리고 나는 죽을 것이다.
시인으로서의 선언이죠. 예, 김수영 시세계의 선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시세계는 다른 사람들은 다 마카로니 이거 이상한 국수야라고 그러는데 그걸 난 먹기 쉽다는 나의 반란성이 있었을 것이고 내가 말하는 거는 집중한 게 아니라 발산한 현상을 구하였던 거고 하지만 그거는 작전 같은 것처럼 어,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고 작전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거고 공자가 생활난으로 어려워했던 것처럼 꽃이 열매 상무에 피었을 때 돈을 벌 게 아니라 줄넘기 장난을 하는 그런 김수영의 철학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가 그것이라는 김지민이라는 여성 시인의 젊은 여성 시인의 시가 그런 김수영의 공자의 생활날 같은 자기 시세계에 대한 선언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설명하기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서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그래요. 나에게 그곳이 있다. 거식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기 힘들면 우리 거식이라고 경상도, 전라도 말인가? 그 거식이 한 게 있잖아. 뭐 거식이 뭐 그렇고 전라도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식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곳 같아요. 그러니까 그곳이라는 게 거식이 설명하기는 곤란하지만 말을 안 할 수가 없고 지명 안 할 수가 없고 명사로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누군가 내게 그렇게 알려줬고 그곳이 있다고 알려줬고 자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울로도 보았고 이건 사실인 거죠. 여기까지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가 앞에서 쭉 본 것처럼 김지민의 시가 상상력, 상상력은 현실의 그 근대적 상상력이죠. 이미지네이션, 이 근대적인 시세계인데 이거는 어제부터 시작한 근대적인 시세계인데 이거는 현실 세계를 구성하는 어떤 하나의 도구죠. 그죠? 상상력의 시세계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어, 이, 그, 워즈워드 컬리리지가, 이 상상력을 설명하면서, 컬리지가, 어, 이 근대 시세계, 특히 워즈워드가 주로, 워즈워드의 시세계를 해석하는 방법이죠. 근데, 근대 비평가 컬리지가 이 상상력과 구분되는 상상력을 구분하기 위해서 상상력의 정의에 를 위한 반대 세계로 환상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그죠? 현실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어? 정신현상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요새 세계에서 보면 이 환상은 지금은 어떻게 돼요? 지금 세상에서 광고 같은 거 보면 할 수 있어요. 광고, 디자인 등 이게 지금 현실 세계에 반영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현대 세계의 현실이 됐어요. 현실 세계의 모습이 됐어요. 한 양상이 돼버린 거죠. 여기에 더 들어가는 게 환각이에요. 일루전이죠. 이거는 이 환상과 또 구별되는 환상과 달리 비현실적인, 그죠? 환각은 비현실적인, 어, 비현실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죠. 여기에 망상이 있어요. 딜루전이요. 이거는 이때 이 환각은 비현실적이지만 일시적인, 그죠? 현상으로서의 비현실적이에요. 망상은 뭐냐면, 어, 비현실적인 세계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세계가 환상이기도 하지만 환각은 어디에 가깝냐면 요거는 게임, 게임 산업. 게임 산업은 뭐로 부르게 환상 이상으로 환각까지 포함하고 있죠. 어? 확대되는 거죠. 근대 세계, 상상력에 대한 환상이라면 환상의 세계는 환각이 그래서 요새 이 탈근대 세계, 현실 세계의 비현실적인 부분을 환각이 담당하죠.
그러니까 상상력의 근대 시세계가, 근대 현실 세계가 환상을 배척했다면, 환상을 비현실적으로 봤다면, 지금 환각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망상이 비현실적이고, 요게 이제 정신질환으로, 지금은, 현재 정신질환은 망상만 환각을 하는 건, 환각은 괜찮다고 치고, 망상만, 정신질환으로 쳐요. 내가 이 얘기를 왜 길게 했냐면, 여기서 나의 그곳에 다녀온 뒤 그것이 썩 나쁘자고 말하는 누군가도 있다. 이게 말하자면 성관계를 했다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지만 또 하나는 그런 환각과 환상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런 경험이 있든 없든 환상과 환각의 경험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설명을 여성성에 대한 설명을 상상력의 차원에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누가는 그것을 통과하지만 이곳에 도착하게 되지만 그것을 아는 것과 그것을 갖는 것은 달라서 그것을 아는 것은 상대방이겠죠. 근데 이곳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곳이 내가 왜 그렇게 망상으로 생각했냐면 환각이나 환상으로 생각했냐면 이곳이라는 설명이 제대로 안 돼 있고 이곳이 근대적인 유토피아, 근대 세계의 핵심은 근대 이데올로기의 핵심은 목표는 유토피아잖아요. 유토피아 같은 모습이 어, 와 닮은 현대 유토피아를 상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 그곳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달리 해석되는 이유가 그것을 통과하지만 이곳에 도착한다는 문장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이데올로기와 같은 그런 유토피아를 닮은 8근대 유토피아에 도착을 하는 그런 과정에 이 여성의 성적 특징이 요구가 된다는 거, 여성성이 요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성, 그러니까 근대가 남성성 중심의 음, 우리 근대 이데올로기 유토피아라면 여성성을 중시로 하는 여성성을 남성성을 포괄하는 여성성, 그죠? 남성성을 포괄하는 어, 포괄하는 여성성의 세계관이 있을 거라고 여겨지는데 그런 세계관이 이 여성성의 그 상징인 그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포르노적인 그런 묘사라기보다는 이런 여성성의 그 세계관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시들이 여성 시인들한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여성 시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예요. 다른 시인들도 여러 명 예를 들 수가 있는데 내가 남성 시인이라서 남성 비평가라서 이 얘기를 자세히 분석을 안 하고 여성 비평가들은 이상 안 하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여러 시인들에게 특히 여성 시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편들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누군가 이걸 분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것하고 그것을 갖는 건 여성이라는 현실의 육체죠. 그것을 아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죠. 그것을 아는 것은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한 이곳에 도착하기 위해서 그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다녀오는 것과 어딜 가나 그곳에 다녀오는 것, 그거는 또 이게 현실적인지 모르지만 남성과 여성의 뭐 그런 건지 모르지만 어딜 가나 그것이 따라오는 것, 그건 또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8근대 유토피아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남성성을 포괄하는 여성성의 해외관이죠. 그래서 그 의문스러운 모양을 오래오래 들여다보게 된다. 여성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리고 그거는 역사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보면 어린 날 평상의 처음 모습을 드러내 그때 처음으로 자각한 거죠. 그다음에 몰래 훔쳐먹는 과일과 맛과 매맞는 맛을 알게 되고 그건 무슨 소리냐면 이 페미니즘 입장에서 몰래 훔쳐먹은 과일을 훔쳐먹었는데 그거를 여자애라는 입장에서 더 많이 맞은 거죠. 그래서 매맞는 밤을 알게 하고 너 여자니까 맞는 거죠. 여자니까 더 많이 맞는다. 아, 그러니까 내가 여성이라서 맞는 거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차례를 기다리는 마음이 뭐냐면 차례는 남성 중심의 그거고 행사고 여성들은 기다려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례를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말을 쓴 거고 벽에부터 걷는 시간도 말은 마찬가지죠. 넌 여자니까 조심해. 그러면 이제 길거리를 큰 가운데를 걷지 못하고 벽을 걷게 되는 거고 날붙이를 지니고 쏘다니는 밤거리. 좀 더 커서 밤거리를 돌아다니지만 이번에는 호신용 뭔가를 들고 다니게 돼. 날붙이라는 게 그런 거겠죠. 매 순간 다리 사이로 감겨드는 검줄의 감각. 이거는 여성만 느낄 수 있는 어떤 여성적 성 감각이겠죠. 그것으로 인해 나는 내가 되어가는 것만큼 내가 아니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그런 여성성으로 인해 나는 내가 되어가지만, 나란 여성이 되어가지만, 또 반대로 내가 아니게 되는 거죠. 내가 아닌 거를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세상 속의 그런 현실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들어간 누군가는 돌아오지 않는다. 이게 현실적 묘사일지 아니면 내가 그래서 이게 현실적 묘사 같은 느낌은 안 들어요. 아까 그 위에 그것을 다녀온지 그런 것도 성경험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일종의 이런 환상, 환각, 이런 거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아까 했어요. 그 많은 것들을 사라지게 하고도 그것은 만족을 모른다. 그 많은 것은, 많은 것들을 쓰러지게 한 거는 여성이라는 관점에서 많이 상실된 것이 많은 거죠. 이 페미니즘이라는 건 여성들한테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어떤 반응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런 그 여성 성성, 성기에 대한 묘사를 한 시인들이 거의 대표시예요, 여성 시인들에게. 근데 이것들을 묘사를 페미니즘 관점에서만 하고 있는데 다른 관점에서 지금 내가 제시하는 이런 관점에서 분석을 누군가 좀 자세히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만족은 모른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그 여성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손해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것은 나를 여러 번 밀어 넘어뜨렸다가 또 여성성이라는 것 때문에 또 나를 일으켜 세우고 그죠? 나를 먼 곳으로 데려갔다가 도로 데려오고 그다음에 내게 너른 들판을 물고 갔다 단번에 거두어 간다. 이게 페미니즘의 이론처럼 단순히 나를 여러 번 넘어뜨렸다가 이렇게 되면 이게 정치적 페미니즘이라고 있죠. 페미니즘의 단계가 세 개가 있을 수 있는데, 3단계. 음, 생물학적, 정치적, 문화적인 단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생물학적 단계는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남성과 여성의, 남자와 여자, 이렇게 갈라지죠. 이거는 이제, 성적 특징 때문에 그런 거죠. 육체적 특징 같은 거. 정치적인 거는 남성과, 남성적, 여성적. 그죠? 예. 이건 교육, 그죠? 교육에서 벌어지는 거고, 문화적 특징은 남성성과 여성성. 이거는, 어, 어, 남자와 여자의, 남성과 여성의, 남성과 여성, 어, 모두가 갖고 있는, 음, 어, 특징. 그죠? 양성적 특징을 말하는 거죠. 그 페미니즘의 3단계에서, 이런 페미니즘 3단계를 내가 왜 설명을 했냐면, 3단계에서, 보통, 이 정치적인 단계, 요게, 어, 노동 투쟁이 되죠. 영역 투쟁이 되는데 보통 우리가 말하는 페미니즘은 이쪽에 속하는데 지금 이 김지민 시인의 시는 나를 여러 번 밀어 넘어뜨렸다가 요거는 이제 2번이죠. 요거는 그러니까 정치적 페미니즘 차원이지만 나를 도로 일으켜 세우고 이건 아니에요. 요거는 정치적 페미니즘의 묘사이긴 하지만 나를 도리어 일으켜 세우고는 요거는 문화적 어 요거는 어 문화적 페미니즘 그지? 그러니까 탈근대 시대의 라는 새로운 시대의 구축의 핵심 도구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페미니즘을 넘어선 차원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앞에서 이런 무슨 뭐 이게 남성과 여성의 무슨 성관계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런 표현들이 그냥 단순한 묘사라기보다는 어떤 이런 그 환상과 환각의 의미가 더 많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단순한 그 정치적 페미니즘의 차원이라면 어, 그런 피해 의식을 또는 그런 그 여성이라는 차원에서의 문제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나를 여러 번 밀었다가 틀었다가 정치적 페미니즘에서는 여성들이 약자하고 손해를 봤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도로 이렇게 세우고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그죠? 나를 먼 곳으로 데려갔다가 서로 데리고 오고 이거는 둘 다 정치적 차원 투쟁으로 볼 수도 없죠. 또는 내게 너른 불판을 몰고 왔다가 단번에 거둬간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언제나 하나를 주고 하나를 감춰서 나는 어리둥절한 열성을 펼쳐보게 된다. 확인하고 싶게 되는 거죠. 이게 여성성에 대한 그 묘사. 그러니까 보통 페미니즘적인 이런 시들이 페미니즘의 차원에서 투쟁적인데, 김지민 시인은 좀 조금 더 다른 차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것은 제 검은 속내를 감추며 굳게 닫혀 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자기가 갖고 있는 여성성을 여성성의 본질이죠. 여성의 성미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묘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써 그것을 잊으려 하지만 왜냐하면 그 현실 속에서는 여성들은 약자고 피해를 보니까 성적 특징이 다르다는 것만으로도 그렇지만 있는 것만은 그것이 사라지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의 열등한 현재적으로 정치적으로 열등한 차원을 어, 어, 회피하려고 하지만 나의 애처로운 시도를 따돌리며 그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성은 그대로 있고 그것을 잃어버리기에 정신없이 걸어도 그것이 남고 다 써버려도 그것은 바닥나지 않고 그것에 나를 먹이면 나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잊어버릴 수도 없고 애처할 수도 없고 새로운 시대의 도구로 지금은 현재는 물론 현실적으로는 해결책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패배적으로 썼지만 그렇지만 그 세계의 가능성을 문화적 페미니즘, 남성성과 여성성, 남자 여자가 누구나 갖고 있는 이 남성성과 여성성의 이 공통된 특징을 남성들이 주도할 수도 있겠지만 여성들이 주도할 수도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페미니즘의 3단계, 문화적 단계 차원에서의 전환점으로서 방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처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곳, 김지민. 나에게 그곳이 있다. 누군가 내게 그렇게 알려주었고, 거울로도 보았고, 나의 그곳에 다녀온 뒤 그곳이 썩 나쁘지 않았다고 말하는 누군가도 있다. 누구나 그것을 통과해야만 이곳에 도착하게 되지만, 그곳을 아는 것과 그곳을 갖는 것은 달라서 그곳에 다녀오는 것과 어딜 가나 그곳이 따라오는 것은 달라서 그 의문스러운 모형을 오래오래 들여다보게 된다. 그것은 어린 날의 평상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내 몰래 훔쳐먹는 과육의 맛과 매맞는 밤을 알게 하고 차례를 기다리는 마음과 베개부터 걷는 시간을 알게 하고 날붙이를 지니고 쏘다니는 밤거리와 매 순간 다리 사이로 감겨드는 거미줄의 감각을 알게 한다. 그것으로 인해 나는 내가 되어가는 만큼 내가 아니게 되고 그것으로 들어간 누군가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 많은 것들을 사라지게 하고도 그것은 만족을 모른다. 그것은 나를 여러 번 밀어 넘어뜨렸다가 도로 일으켜 세우고 나를 먼 곳으로 데려갔다가 도로 데리고 들어오고 돌아오고 내게 너른 들판을 몰고 갔다가 단번에 거두어 간다. 그것은 언제나 하나를 주고 하나를 감추어서 나는 자꾸만 어리둥절한 열성각을 펼쳐보게 된다. 그곳은 제 검은 속내를 감추며 굳게 닫혀 있다. 나는 애써 그곳을 잊으려 하지만 있는 것만으로는 그곳이 사라지지 않아서 나의 애처로운 시도를 따돌리며 그곳은 있다. 그곳을 잃어버리기 위해 정처 없이 걸어도 그곳이 남는다. 다 써버리기 위해 써버려도 그곳은 바닥나지 않고 그곳에 나를 먹이면 나는 돌아오지 않는다.